안녕하세요. 순금쪼대 TV 유재구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가게를 연휴 기간 쉬지 않고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경제도 좀 어렵고 소비도 위축되다 보니까 이 한 달 넘어가는데 하루를 쉬면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문을 열고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한번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 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카다로그에 국민이 키우고 국민이 부른 후보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국민이 키우고 불러서 이렇게 나오신 후보죠. 결과는 한 24만여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인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라고 하는 절반이 조금 넘는 국민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서 그 그림자를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에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자를 보고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국민이 주었던 빛, 그 빛의 그림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모습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었던 국민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에 새겨졌던 공정과 상식, 정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가정이든 한 기업이든 한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윤 대통령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습니까?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 아끼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해병대 1사단장한테 있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무고한 자기 부하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상황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본인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무서운 적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결정이, 전략이 잘못돼서 그 공동체가 전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모가 있고 협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를 다수의 참모와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국민은 메시아나 구세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가고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을 원하는 거예요. 이벤트식, 단발식, 땜빵식, 인기 위주의식, 그런 국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익이 우선이 되고 국민이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되는 그런 국정을 원합니다. 지금 나라를 운영하시는 행태를 보면 한 종교 집단의 교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사법시험에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됐다고 하는 그 경험이 하나의 고착화가 돼서 국민들도 8번 설득해서 안 되면 9번, 10번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아집이고 고집이죠. 리더십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한 일가와 특정 집단 위주의 민주주의, 자유, 그것은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를 낳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소수만을 위한 의사결정. 모든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의사결정이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국정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바로 잡지도 않습니다. 바로 잡으면 본인이 무슨 큰 성역에 침해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절대 군주도 아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한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수정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의혹이 불거지면 상대방의 약점과 캐비넷을 열어서 그 의혹을 덮으려고 합니다. 봉투 있나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방식의 국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조금 일찍 왔어요. 시대의 엄청난 영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난세에 내가 정말 역사적인 선택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선택이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5년 후, 10년 후에 재평가를 받겠다? 그거는 언어 도단이죠. 그리고 이 난세를 만든 게 국민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님은 정신과에 가셔가지고 그 부인하고 일가분들 그 정신과에서 한번 검사 받으시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뭔가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런 사고방식에서 국정을 책임진다? 이거는 전 국민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단을 내리셔야 될 시점에 왔다. 본인이 야당 대표들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조국 대표 다 기소하셨죠. 전 정부의 비서실장 임성적 비서실장 수사하시죠. 지금은 이제 전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본인의 과오와 본인 주변의 일가의 의혹이 생길 때마다 상대 진영의 캐비넷을 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수사를 합니다.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비열하고 치사하고 자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 상대가 자신만큼의 표를 얻었으면 그 사람도 예우를 해주고 더욱이 103석밖에 안 되는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회를 전혀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정부 위주의 시행령만 가지고 행정 독재를 하시니까 이런 국가의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난 것보다 더하고 코로나가 발생보다 더한 상황에 지금 국가적 혼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무엇이 어려운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민 없는 지도자 있어요? 의료계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상대가 없는 지금 싸움을 하시는 거야. 자신의 그림자하고 싸우는 상대가 자신의 그림자야. 내가 볼 때 의료계 싸우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나 이 정책에 못하겠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전공의들 싸우겠다고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이 상태에서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화를 하고 수정을 해서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사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왜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잘 정비된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판을 뒤에 엎어버립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건강의 위기에 몰리게. 지금 삼겹살 구워 먹듯이 판 바꾸는 거예요? 삼겹살 판 바꾸듯이? 정책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대통령 자리가 뭐 이장 자리예요? 통장 자리예요 거가? 정책을 국정 운영을 삼겹살 판 바꾸듯이 하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국가의 미래인 연구개발을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니까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쪽에 예산을 투여해서 단기간의 성과로 본인의 지지율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건설업에 투자하셨어요? 65%나 상반기에 돈을 쓰시고 세수에? 저 같은 무지랭이 국민도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제가 민주당이나 야7당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국제적으로도 솔직히 왕따 당하셨잖아요. 초청하는 나라 있습니까? 최고가 초청해서 가시는 거예요? G7에도 2년 2번 연속 초청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나가서는 외국 정상들한테 관대하고 포용하고 비탄감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얻은 건 뭡니까? 일본에다 그렇게 퍼주고 얻은 게 뭐예요? 역사까지 팔아먹고 얻은 게 뭐야? 왕따 당하시잖아. 그 오므라이스 하나 먹은 거? 그걸로 역사 그냥 과거사 퉁 치셨나?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인색하세요? 왜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야? 해외에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잘 섬기고 안 해야지. 외국에는 철저하게 실용주의로 가셔야 되고 이해관계로 가고 국익 중심으로 가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님 찾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 좀 놀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해외에서 그게 자랑이에요? 방산 수출 대놓고 떠벌리고 수출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는 낮은 목소리 로키로 하는 로비지. 방산이라는 게 동네방네 떠벌려서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수출도 모르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동네방네 홍보하고 그러시면 그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바꾸셔야 된다. 본인이 안 바뀌면 나라가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도 본인의 위치에서 분수에 맞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 자괴감 느껴요. 그게 어려우면 결단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국익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고 실책도 너무 많았고 힘들다, 버겁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도 정부가 생기고 새로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본인 그동안 해왔던 그 비리들 커밍아웃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을 향해야 될 총구가 국민한테 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계신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갖게끔 기시감이 갖게끔 하시잖아요. 더 이렇게 가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윗세대가 이렇게 쌓아 올린 국부가 저는 정말 하루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이렇게 제가 피부로 느껴요. 오늘 하루 지나면 얼마가 없어졌다. 무너지고 있다.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 미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님 남은 임기까지 가시면 그동안 쌓아놓은 국부가 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 12, 12위에서 받으신 거 20위권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퇴임하시게 돼요. 이미 멕시코한테 우리는 따라잡혔고 한 2, 3년 있으면 인도네시아한테도 따라잡혀요. 이렇게 가면 더 빨라지겠죠. 정말 국민을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너서클하고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하세요.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일가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 국가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반공산주의 전체 세력 이런 말씀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반민족 세력이에요. 그걸 왜 모르세요? 이 명절 참 국민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고 조상들 찾아뵙는 그런 날인데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드린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상서를 올립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추석 끝난 다음에 대화를 이렇게 잘 국민 대표들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함께 사는 길인가 기회를 갖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